안 닦이는데 야. 그냥 오늘 지금 안 닦이는데 이런 데는 야, 대박. 평소에 아예 지금 닦이지 않는데 진해질수록 이술주로 제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원하시죠? 되게 뜨잖아. 참. 쉽게 하는 것 같아도 어우, 놀랍다. 뭐 환자 중에서도 이를 이렇게 잘 닦으면 이가 하얘질 거라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칫솔질을 뭐 30분씩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요, 오히려 치아가 더 노래집니다. 또 이가 오히려 실해지고요. 또 이도 패이기도 하고요. 그 이유가 에나멜이라는 게 반투명한 보호층인데 이걸 마모제와 굉장히 강한 강도의 오랜 시간 동안 치아를 이렇게 닦게 되면 오히려 에나멜이 다 없어져요. 이가 하얘지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노란색의 덴틴이 더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또 당연히 이가 시리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본인의 치아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맞는 입술법, 구강관리법, 예방법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제 오히려 치아 건강이라든지 잇몸 건강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한번 제가 이 모형을 보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funk치는 주로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치아와 잇몸 사이의 경계부예요. 전문 용어로 하면 포켓이라 하거든요. 이 부분에 세균이 붙게 되면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병원에 왔을 때 검진하는 시스템이 이런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잇몸을 이렇게 찔러봤을 때 이게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고 정상적인 잇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안 들어갑니다. 즉 공간이 없다는 거죠. 이 포켓이라고 공간이 한번 생기면요,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오지를 않아요. 즉 양치질을 해도 그 부위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물질이 한번 들어간 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위에서 세균이 번식하게 되고 이때부터 잇몸 안에 있는 뼈가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녹아내려가게 돼요. 즉 그래서 양치를 할 때 어느 부위를 잘 닦아야 되냐면 당연히 치면도 닦아내지만은 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부를 얼마나 잘 닦아내냐가 핵심 포인트라 보시면 돼요. 우리 병원에 와서도 스케일링 받는 이유가 방금 말했던 이 포켓 부위의 플라그와 치석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거예요. 원인이 된 세균이 없어졌기 때문에 잇몸이 다시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치석 같은 경우는 우리 한번 굳으면 본인이 아무리 양치를 잘해도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초음파 스케일러를 통해 가지고 이 치석을 떨궈내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잖아요. 집에서 관리할 때는 치면에 있는 것은 혀로도 닦이고요. 침으로도 잘 닦여 나가지만은 일반 양치질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딱 닦았을 때 이 경계부와 속에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잘 안 닦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런 입술을 통해서 바로 어느 부분을 닦는 거냐면 가장 중요한 게 입술모의 방향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닦느냐, 아래에서 위에서 닦느냐. 위 치아는 각도는 45도 정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치아의 골 따라서 이렇게 양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의 진동을 가하면서 이 입술모가 치아 사이 후방 쪽으로 파고 들어가게 반대 방향으로 나오게 됩니다. 보통 한 부위는 뭐 6, 7회 정도 반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갔을 때 어떤 시원함이 있거든요. 가면 제대로 양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압력도 중요하거든요. 압력이 가해져야지만이 항상 입술모가 내 치아 반대로 뚫고 나온다는 기분을 우리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치아도 칫솔모를 45도 정도로 해서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올리고 입술모가 마찬가지로 반대로 파고 들어가는 식으로 약간 진동 주면서 입술모가 잇몸 쪽으로 통해 반대쪽으로 지금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치아 사이에 있는 하방에 있는 치간 유두 쪽에 잇몸이 닦이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45도 정도로 해서 쓸어내리듯이 골 따라 쓸어내리듯이 하고 진동을 좀 줘서 입술모가 치아의 반대쪽 방향으로 뚫고 나올 수 있게. 접근법이 사실 바깥쪽이 훨씬 쉽고요. 안쪽이 훨씬 어렵습니다. 치아의 겉면만 닦아주는 게 아니고 안쪽은 입술모가 치아 사이 공간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닦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닦아야 할 부위는 안 보이는 부위들, 잇몸 하방 부분들, 치아와 치아 사이에 하방에 있는 잇몸 부위들. 양치 시간이 오래 한다 해서 이 부분이 닦이는 게 아니거든요. 올바르게 닦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방법을 닦아내면은 처음에는 피가 나요. 염증이 있을 때 피가 나는 거거든요. 즉 그동안 도달하지 못했던 부위를 건드려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약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피가 나지 않습니다. 즉 염증이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쓰다 보면은 드디어 입술로 안 닦였던 잇몸 쪽 가려웠던 부분들이 닦여지면서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들고 이렇게 이제 닦지 않으면은
향후에는 그 개운한 감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찝찝한 기분이 남아있을 거고요. 그만큼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양치법으로 이솔질을 했다는 것이죠. 이 몸속에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설계가 된 칫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솔모 하나하나가 아까 그 경계부 하방도 파고 들어가고요.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잇몸 부분까지도 우리가 깨끗하게 닦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잇몸 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구취는 없앨 수가 있고요. 치은염, 잇몸병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어있다, 가렵다, 피가 난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칫솔을 사용하게 되면 증상이 바로 멈추게 돼요. 즉 부어있던 것도 가라앉게 되고요. 그다음에 피가 났던 거 멈추게 되고 가려운 증상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가 되어 있는 이솔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닦아냈을 때 우리가 드디어 잇몸의 염증을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치은염, 또 풍치까지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